장두식 치매 예방 강사입니다. 요즘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그전같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최근 캐나다에서는 반미 정서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최우방국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가 미국에 51번째 주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했기 때문이죠. 캐나다 국민들은 모두 미국 여행을 취소하고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섰습니다. 심지어는 이름조차 부르기 싫다는 이유로 아메리카노를 캐나디아노로 바꿔 부르는 사람들도 늘고 있지요. 미국과 캐나다는 지금까지 대체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도 많은 교류를 해온 두 나라인데 두 국가는 다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캐나다와 미국은 모두 유럽계 정착민들에 의해 형성이 된 국가죠. 15세기에 유럽에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이 된 이후에 유럽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진출해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두 국가가 있는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는 16세기부터 본격적인 탐험과 식민지 건설이 또 시작이 됩니다. 당시 유럽 강대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캐나다 지역에서 식민지 경쟁을 벌였는데 프랑스는 17세기부터 캐나다 동부에 있는 퀘벡 지역 등의 식민지를 건설했고 영국도 뉴펀들랜드 등의 식민지를 또 세웠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간의 식민지 경쟁은 전쟁으로 이어지고 여기에 유럽 국가들의 세력 다툼까지 얽히며 1756년 유럽은 두 진영으로 나뉘어 7년 동안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이 바로 영국과 프레이션 측의 승리로 끝나면서 영국은 캐나다 지역을 포함한 북아메리카에 있는 프랑스의 주요 식민지를 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영국은 캐나다 지역의 프랑스계 주민들이 가톨릭 신앙을 유지하고 프랑스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요. 이미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하려고 하는 중에 또 다른 저항 세력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독립 이후 1783년 독립 이후에 캐나다와 본격적인 관계를 또 맺기 시작합니다. 출발은 좋지 못했어요. 신생 독립국 미국은 호시탐탐 캐나다 지역을 자신들의 영토에 편입시키려고 했거든요. 미국은 독립 이후 영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차례 애교적 말차를 빚는데 이 갈등이 1812년 발발한 미국 영국 전쟁으로 또 분출이 됩니다. 당시 미국은 영국령 캐나다를 공격해 영토를 빼앗으려고 했고 전쟁은 미국과 영국이 종전 이전대로 모든 상태를 돌릴 것을 합의하면서 종결이 됐지만 이후 양국은 국경 문제를 두고 몇 차례 분쟁을 또 벌입니다. 19세기에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선이 또 확정이 된 이후에도 알래스카 주위에 경계 문제 등을 두고 신경전을 또 벌였죠. 그럼에도 캐나다 지역과 미국의 관계는 미연 전쟁 이후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고 19세기엔 캐나다 서부에서도 금을 찾으려는 골드러시가 일어나 많은 미국인이 캐나다로 건너오기 시작을 했답니다. 1867년 캐나다가 자치권을 부여받은 후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도 늘어났고 19세기 후반 미국의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당시 캐나다 인구의 약 6분의 1이 미국으로 건너왔다고 합니다. 반대로 미국 기업들은 캐나다 또 시장으로 또 진출을 했고 긴밀한 관계로 발전한 양국은 점점 또 동지라 되어가고 있었죠.
두 나라는 20세기 발생한 두 차례 세계대전을 같은 편으로 이렇게 치르면서 최우방국으로 거듭나고, 영국 자치령이었던 캐나다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우며 점차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31년 영국 의회에서 발표가 된 웨스터민스터 헌정으로 완전한 자치권을 갖게 되지요. 2차 세계대전 때 캐나다는 독립적으로 전쟁 참여 결정을 또 하기도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이 이끄는 두 진영으로 나뉘어 냉전에 돌입을 했고, 미국은 또 소련의 그 팽창을 막기 위해 1949년 북아메리카와 유럽 국가들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설립을 주도하게 되었고, 캐나다는 나토의 창립 멤버로 미국 중심의 안보 정책에 발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나토에 참여하면서도 미국이 벌이는 전쟁에 최대한 연루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고, 냉전이 한창이던 그 시기에 미국은 캐나다에 보다 적극적인 군사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캐나다 총리 피에르 트루도는 베트남 참전에 반대하고, 당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던 쿠바와의 관계 회복을 추진하면서 마치를 빚기도 했지요. 1991년 소련 붕괴와 함께 냉전이 종식이 된 이후에야 군사 협조 문제로 인한 양국의 갈등이 또 좁아지게 됩니다. 1990년대 이르러 캐나다와 미국은 일종의 경제 동맹을 맺고, 1994년엔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 3국이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3국 사이 각종 관세와 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내용이었죠. 이 협정 이후 캐나다와 미국의 경제 협력이 아주 크게 늘어나 양국은 경제적으로 더욱 밀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인 2018년 이 협정 때문에 미국이 큰 손해를 보게 됐다면서 협정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기도 이르고, 한술 더 떠서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나섰지요. 최근 트럼프가 캐나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으면서 100년 이상 협력 관계가 되었던 양국 관계도 지금 얼어붙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급격한 세계 정세 관계 변화에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자기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어떻게 해야지만 애교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자주적으로 발전하는데 유리한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